이 집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집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집안일을 하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언제나 나뿐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와 경멸뿐이었다. 그동안 나는 참아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 신우이 수빈이 우리 엄마를 모욕했다. 그녀는 말했다. 구내식당 직원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손에 쥔 젓가락을 세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넌 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빈은 내 눈을 보며 피식 웃었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다. 이제 나는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이 집에서 무시당하는 존재로 남아있을 생각이 없다. 나는 남편에게 내 입장을 확실히 말해야 할까? 나는 수빈을 집에서 쫓아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방법을 찾아야 할까? 결혼 생활은 언제나 행복해야 할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요? 가족이라면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구일까요? 신우이, 남편, 아니면 저 자신,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이제 나는 행동할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서울에서의 내 삶은 어쩌면 남들이 보기엔 꽤 안정적이었다. 나는 대기업에서 인사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 민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결혼 생활 역시 평탄했다. 아침이면 나는 출근 준비를 하고 남편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선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컴퓨터 앞에 앉아 고개만 끄덕이며 잘 다녀와. 라고 대답한다. 이제는 익숙해진 우리의 인사 방식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나는 자연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메일을 확인한다. 가끔 오늘 회사 어땠어? 하고 물어보긴 하지만 깊은 대화는 거의 없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지키면서 사는 것. 우리의 결혼 생활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냥 무난했다. 그런데 무난한 것이 과연 좋은 걸까? 가끔 나는 내 결혼 생활이 친구와 룸메이트처럼 느껴졌다. 연애할 때는 서로를 알고 싶어서 대화가 끊이질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렇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적어도 싸우거나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나는 내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들어섰을 때 남편이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수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낼 거야. 나는 순간 멈춰섰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다. 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남편은 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빈이가 아직 취직이 안 돼서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했어. 올해는 아니야. 얼마 동안인데? 그건 모르지. 최대한 빨리 취직하려고 하겠지.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취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나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신우이와 가깝지 않았다. 몇 번 얼굴을 본 적은 있지만 친하게 지낸 적은 없었다. 그녀는 성격이 강하고 말투가 직설적이었다. 나는 감정 표현이 섬세한 편이라 그녀와 대화를 하면 가끔 불편함을 느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민재야,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그런데 내가 반대할 것 같아서. 나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예 말도 안 하고 결정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반대해도 어차피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너무 오래 있는 건 안 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한 듯 말했다. 금방 취직할 거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과연 수빈이 그렇게 빨리 취직할까?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밤새 뒤척였다. 평소라면 금방 잠들었을 텐데
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빈이와 함께 사는 게 정말 괜찮을까? 나는 그녀의 성격을 떠올렸다. 그녀는 강하고 직설적이며 감정을 숨기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반면 나는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었다.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르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언니, 난 솔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돌려 말하는 거 싫어. 결혼 초에 가족 모임에서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그 솔직함이 나에게는 공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나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자. 어떻게든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이 결정이 내 결혼 생활을 뒤흔들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수빈이 이사를 왔다. 나는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방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도 사두었다. 서로 어색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 했다. 수빈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러나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짧게 대답했다. 네, 뭐 그냥. 나는 순간 당황했다. 보통은 잘 지냈어요. 언니,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가 나오지 않나? 그녀의 태도에서 나는 미묘한 벽을 느꼈다. 짐을 끌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그녀를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처음이라 그런 거겠지. 그러나 나는 몰랐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수빈이 오기 전까지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오랫동안 머무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썼다. 방을 정리하고 그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건과 세면도구도 새 것으로 준비했다. 냉장고에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간식도 몇 가지 사두었다. 그래, 어차피 가족인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막상 수빈이 도착했을 때 나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무표정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빈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녀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보이는 캐리어를 질질 끌고 거실을 지나갔다.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방은 미리 준비해뒀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하지만 그녀는 대답도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순간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설마 피곤해서 그런 걸까? 하지만 그녀는 피곤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이 묻어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뭐지? 나만 불편한 기분이 드는 걸까? 그날 저녁 나는 남편과 단둘이 앉아 식사를 했다. 수빈이 피곤해서 바로 자나 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아마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실을 지나가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소파에는 수빈의 외투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바닥에는 어젯밤에 먹은 듯한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다. 나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어제 온 첫날부터 이렇게 집을 어지럽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화를 내지 않기로 했다. 혹시라도 잊어버린 걸 수도 있으니까. 출근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수빈아, 일어났어? 나 출근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할까? 하지만 그녀는 안에서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걸 확인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뭐 아침이라 피곤할 수도 있지.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내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수빈은 온종일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집은 아침보다 더 어지러워져 있었다. 주방에는 컵라면 용기가 그대로 싱크대에 놓여 있었고 테이블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더 널려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한번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빈아, 내가 먹은 건 내가 정리해 줄 수 있지? 그녀는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언니가 치우면 안 돼요? 나는 순간 벙쪘다. 뭐? 나도 원래 이런 거 신경 잘 안 써요. 그리고 언니가 원래 집안일 하잖아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건 대체 무슨 태도야?
며칠이 지나도 수빈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녀의 행동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나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집에서도 말이 없고 내가 먼저 말을 걸어도 대답은 항상 짧았다. 가족끼리 함께 사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마치 나는 그저 남편의 아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인 것 같았다. 그런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그녀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가끔 나를 볼 때 묘한 표정을 짓곤 했다.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하지만 대놓고 말하지는 않는 그런 표정.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는 나를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나와 가까워질 생각이 없는 걸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수빈이 우리 집에 온 지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싱크대에서 접시를 닦고 있는데 그녀는 편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빈아, 식탁 좀 닦아줄 수 있어? 그녀는 여전히 핸드폰을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다시 한번 말했다. 수빈아, 언니가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그제야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언니가 하면 안 돼요? 난 집안일 하는 거 싫어해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뭐라고? 나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멍해졌다. 하지만 곧바로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그래도 같이 사는 집인데 기본적인 건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여기는 우리 오빠 집이잖아요. 언니 집안이고. 그러니까 난 안 해도 돼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녀의 말은 분명했다. 나를 이 집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단순히 집안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녀는 애초에 나를 존중할 생각조차 없는 것이었다. 나는 충격을 받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품고 남편을 바라봤다. 민재야, 너도 들었지? 뭐라도 말 좀 해봐. 하지만 남편은 애써 눈을 피하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남편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다. 설마 했는데 그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빈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 여기서 같이 살기로 했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오빠가 나한테 여기 살라고 한 거지. 내가 원해서 온 거 아니에요. 나는 황당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돼.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보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언니가 신경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제야 그녀는 나를 보며 짜증난 듯 말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나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언니가 왜 자꾸 간섭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네, 방식대로 살고 싶으면 내 집에서 살지 그러니? 왜 남의 집에서 남한테 폐 끼치면서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녀는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태어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언니는 원래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상식적인 사람이야. 나는 그녀의 태도에 점점 더 실망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편을 바라봤다. 민재야, 넌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제야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지은아, 그냥 좀 참아. 수빈이 아직 어려서 그래. 나는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다. 너무 어려서? 민재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빈이는 25이야. 어리다고 다 용서가 되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조용히 지내면 안 돼?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정말 내 입장을 이해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나는 너무나도 실망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이 집에서 내 위치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렸다. 이대로 가면 안 돼. 뭔가 변화를 줘야 해.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내가 먼저 강하게 나가야 할까? 아니면 계속 참아야 할까? 나는 웬만한 일은 참을 수 있었다. 집안일을 하지 않는 건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 불편한 시선, 이 모든 것을 그냥 넘기려 했다. 하지만 내 가족을 무시하는 것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이 폭발했다. 지은아,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셔?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나는 기분 좋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잘 지내고 계셔? 지난주에 회사에서 식품관리팀장으로 승진하셨어. 엄마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20년 넘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자리를 잡으셨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 정식으로 팀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다. 수빈이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결국 식당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빈의 말투에는 명백한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수빈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느쓱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구내식당 직원이면 그냥 밥하는 사람 아닌가요? 나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엄마는 단순히 밥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하며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식품 안전 기준을 높이고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다. 그래서 이번 승진도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손을 떨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제발 뭐라도 말해줘. 하지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시선은 밥그릇에만 머물러 있었다. 마치 이 대화에 끼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내 속에서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젓가락을 탁 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빈아,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다. 넌 대체 내가 뭔데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수빈이 처음으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언니 왜 그래요?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사실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야? 수빈이 눈을 깜박였다. 뭐? 그냥 식당에서 오래 일했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우리 엄마가 그냥 식당에서 일한 게 아니야. 20년 동안 회사의 식품 품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단을 개발하면서 많은 기여를 하셨어.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식품관리팀장으로 승진하신 거야. 이제야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넌 너무 쉽게 사람을 평가하는구나.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야.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다. 수빈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가 어떻게 느끼든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시는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그 순간 침묵이 흐르며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남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마치 나 혼자서만 싸우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이 집에서 나는 대체 어떤 존재일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조차 무시당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재와 정면으로 맞서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려야 할까? 수빈에게 분명히 말해야 할까? 만약 그녀가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나는 그녀를 집에서 내쫓을 수도 있다고?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할까? 이제 이 화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함께 지켜봐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처럼 강하게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